어, 네, 안녕하세요. 오늘 PR 318번 발표를 맡은 김성철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Emerging Properties in Self-Supervised Vision Transformer라는 제목의 논문인데, 이제 다이노라는 이름으로 정말 잘 알려진 연구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논문이 굉장히 좀 핫하게 된 그런 영상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원본 영상이면은 이제 가운데가 그냥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학습을 했을 때 피처 맵을 뽑은 거고, 오른쪽이 이제 이 논문의 다이노라는 걸로 학습을 시키고 뽑은 피처 맵인데, 굉장히 슈퍼바이즈 러닝 했던 것보다 깔끔하게 학습이 된 그 피처 맵이 뽑힌 거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배 같은 경우에는 물에 가려져 있는데, 그 가려진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잘 뽑아내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뭐 이런 원숭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원숭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원숭이가 좀 하이라이트 되는 느낌이 있지만, 원숭이가 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 나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렇게. 그러면은 그 원숭이가 아닌 다른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브젝트 이제 포어그라운드를 찾는 그런 방향으로 피처 맵이 형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건 학습을 하면서 tsnE로 이제 에폭마다 뿌려본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나왔을 때 그 피처들의 클러스터링이 어느 정도 잘 됐다, 이런 거를 학습하면서 확인해 주는 GIF였습니다. 이건 이제 발표 마지막에 다시 그림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그냥 논문 순서 그대로 인트로덕션부터 Related Work Approach, Main Result, 그다음 Ablation Study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논문에 실험이 정말 많은데 이제 그거를 다 실을 수는 없고, 추가 좀 부수적인 실험들은 논문을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을 짧게 소개를 드리면, VIT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컨볼루션을 대체하는 느낌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의 이제 단점이 분명한 게, 일단 아직도 이제 계산량이 많이 필요하다는 게 있고, 그리고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데이터로 좀 보충을 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피처가 약간 유니크 프로퍼티가 나타나지 않는 피처가 좀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VIT 피처를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한번 찾아보자, 이게 주 목적이고, VIT나 뭐 컴포넷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몇 개가 발견됐다고 해요. 그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뭐 씬 레이아웃이나 오브젝트 바운더리 이런 게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는 보통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그 리니어 이밸류에이션 아니면 파인 튜닝 이런 걸 주로 성능 평가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것도 처음에는 사용했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이제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통해서 좀 더 그냥 뭐 파인 튜닝에 추가적인 학습 필요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임팩트 있는 성능을 보일 수 있는 걸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elated work를 보시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미 PR12 발표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었죠. 이제 한 3개 정도만 가지고 왔는데, 뭐 심CLR이나 모코 같은 인스턴스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의 프리텍스트 태스크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얘네들 이 위에 있는 애들은 네거티브 샘플을 사용을 했다면, 뭐 BYOL이나 심샴 같은 거는 네거티브 샘플 없이 단순히 이미지의 그런 포지티브 샘플끼리만 매칭을 해 주는 그런 로스를 계산을 하면서 학습을 시켜 줬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서는 이제 어쨌든 디스틸레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디스틸레이션 사용을 할 때 이제 추가로 모멘텀 인코더도 사용을 하게 돼서 약간 민티처에다가
셀프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하는 그런 약간 느낌의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틸레이션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5 년에 제프린튼께서 어 내셨던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에서 거의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어 주로 이제 그 티처의 피처에 스튜던트의 피처를 맞추는 형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수도 레이블로 티처의 피처를 수도 레이블로 만들어서 그거를 진짜 레이블로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소프트 레이블로 해서 학습을 하는 노이지 스튜던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실제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추구했던 그런 연구들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었는데 시드라는 연구가 있었고 그 시드 같은 경우에도 티처랑 스튜던트 각각을 하는데 여기에 사이에 그 피처 간의 인큐 그러니까 큐를 하나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서 각각 스튜던트와 티처를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학습으로 진행을 했던 연구가 있었고 그리고 심CLR 버전 2 같은 경우에도 디스틸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그 성능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는데 거기다가 널리지 디스틸레이션까지 추가를 하는 그런 접근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튜던트의 웨이트를 학습을 시키면서 티처는 이제 스튜던트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로 웨이트를 쌓아 나가는 모멘텀 인코더랑 똑같은 방식을 취하는 그런 방법이고 그리고 이건 이제 바로 옆에 수도 코드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센터링과 이제 소프트맥스 부분에서 템퍼러처를 사용을 하는 샤프닝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도 코드로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 주시면 이쪽 부분이 이제 이쪽 1번 부분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부분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센터링을 해 주고 그다음에 샤프닝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뒤에서 한번 수식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스튜던트의 피처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티처 네트워크 티처는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면서 그 티처 네트워크의 피처에 최대한 따라가도록 학습을 진행을 하는 게 이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의 백그라운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각 PS와 PT를 그 스튜던트와 티처의 아웃풋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을 이제 단순하게 소프트맥스를 이용을 해서 각각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밑에 첨자는 다 t로 바꾸면 티처의 수식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타우라는 템퍼러처가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을 위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샤프닝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는데 좀 그런 엔트로피를 최소화를 하는 그런 방식을 하기 위해서 뭐 디스틸레이션이나 아니면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도 종종 많이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인포메이시 안에서도 이런 타우가 들어가면서 이런 방식을 유도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거를 매칭을 시켜줄 때 주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티처의 네트워크를 프리즈를 시켜놓고 스튜던트를 이제 티처에 매칭을 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이제 스튜던트의 웨이트만 학습을 하게 되는 이런 수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어떻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적용을 해 볼지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사용한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그 하나의 이미지가 있으면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사용을 했던 방법대로 각각 두 가지의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해서 X1G와 X2G를 만들어 줍니다. 이걸 이제 글로벌 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더 실험을 진행을 한 게 여기서 만약에 224의 그 레졸루션을 사용을 했다면 이 several local view라고 좀 더 작은 레졸루션 여기서는 96 by 96의 레졸루션을 사용을 했는데
그것들을 몇 개씩 더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다 합쳐서 학습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에는 이 글로벌이랑 로컬 둘 다 생성된 이 여기서 생성된 데이터들을 모두 학습에 사용을 하고, 티처에는 글로벌 뷰를 통해서 나온 피처들만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두 개의 글로벌 뷰는 둘 다 224의 크기로 오리지널 이미지의 좀 이제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하는, 이제 랜덤 크롭을 해서 이렇게 생성을 하게, 랜덤 크롭하고 리사이즈를 해서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는데, 각각 그 오리지널 이미지의 영역을 각각 50%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설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로컬 뷰인 이미지들이 더 작은 부분을 차지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강조를 하는 용어가 로컬 투 글로벌 코레스폰던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레졸루션이랑 그런 가리키는 에어리어를 다르게 해도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도록 학습을 진행을 하는 과정을 여기서는 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디스틸레이션에서 티처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스튜던트의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받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로는 프리즈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리즈를 시키면은 이 티처 네트워크는 전혀 학습에 사용을 하지 않고 스튜던트로부터 받아오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이 이제 이 연구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였다고 말을 하고 있고, 여기서 사용했던 거는 exponential moving average를 사용을 했습니다. 뭐 모코나 BYOL처럼 동일한 방식의 모멘텀 업데이트를 사용을 했고, 여기서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어쨌든 모코는 Q가 필요하고 이러한 좀 추가적인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민 티처에 오히려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수식은 동일하게 모멘텀 업데이트를 사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실험을 해 봤던 게 스토캐스틱 웨이팅 에버리징이라고, 어 그 학습 거의 이건 종종 캐글에서 성능을 뻥튀기 시키려고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이제 학습 한 5에서 10의 폭 마무리하기 전에 그때부터 이제 전체적인 웨이트들을 점점 평균을 취해 가면서 최종적인 그 결과를 뽑을 때는 그 웨이트로 성능을 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또 해 봤는데, 이거는 그닥 그렇게 성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방법은 아예 그냥 스튜던트의 웨이트를 그냥 티처로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이건 이제 심CLR처럼 그냥 인코더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학습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키텍처도 이제 사실 되게 간단한데, 백본은 VIT를 주로 사용을 했는데, 뭐 추가적으로 이제 컨볼루션의 그런 성능 비교도 하기 위해서 레지넷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프로젝션 헤드도 추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헤드는 3 레이어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L2 노멀라이즈 레이어가 하나가 포함된 총 레이어 3 개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이 오른쪽 위에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짜여져 있고, 여기에 추가로 이런 MLP들은 이렇게 웨이트 노멀라이즈드가 된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뭐 심시암이나 뭐 BYOL이나 이런 데서는 프리딕터를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프리딕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VIT를 백본을 취하면은 사실 그 셀프 어텐션 구조 안에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프로젝션 헤드에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전혀 없는 그런 레이어 프로젝션 헤드로 만들어졌고, 실제로 뭐 실험을 해 보니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없는 경우가 KNN 탑 1이 쪼금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구조들을 보시면은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은 샵 네트워크 구조를 따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어떻게 보면 샵 네트워크를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상 콜랩스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그런 문제를 좀 어 백그라운드에 깔아 놓고 진행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심시에랄은 그냥 무작정 배치 사이즈를 엄청 키우기도 했고 뭐 BYO에도 그랬지만 뭐 심시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프리딕션 헤드를 붙이고 뭐 등등 되게 많은 방법으로 콜랩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센터링과 샤프닝을 통해서 콜랩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어 뭐라고 그냥 그 전체 피처들을 이제 추가로 이제 다시 중앙으로 옮겨주는 그런 정말 간단한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센터를 이제 추가로 더해 주는 과정도 처음에는 이제 제로 이니셜라이즈 됐다가 이제 여기서 차근차근 천천히 이제 얘도 모멘텀 업데이트를 해 줘서 그 센터가 움직이는 만큼 그런 거를 계속 정해 주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센터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한 디멘전에 대해서 치우치는 그런 거를 좀 방지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완전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그런 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샤프닝 같은 경우에는 그 템퍼러처로 이제 피처들을 나눠 줘서 좀 더 엔트로피를 최소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센터링이랑 어떻게 보면 반대의 효과를 기대를 하면서 적용을 하는 그런 기법인데 그래서 뭐 센터링과 다른 효과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어느 정도 상충을 시켜서 콜랩스를 막아 보면 어떨까?' 하고 이 두 가지 기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험 세팅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는 다 이런 트랜스포머 구조를 시작해서 뭐 NLP에는 뭐 버트나 GPT 이런 게 있었을 건데 이제 비전 쪽에 오면서 VIT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구조를 굉장히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추가로 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학습하기 위해서 DIT라는 디스틸레이션 기법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VIT의 구조를 따르게 되는데 거기서는 주로 패치 사이즈를 16 바이 16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16 바이 16을 요즘에는 이제 패치 사이즈를 16 바이 16 아니면 뭐 점점 줄여 나가면서 실험을 진행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16 바이 16 혹은 8 바이 8 이렇게 어 정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노테이션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패치들을 뭐 또 사실 이제 트랜스포머에 들어가는 거 VIT랑 거의 똑같은데 패치들을 이제 리니어 레이어에 뽑아서 임베딩을 다 시켜 주고 그거를 클래스 토큰과 함께 어 넣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추가로 그런 어떠한 어쨌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니까 레이블이 전혀 없이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뭐 파라미터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아담 W를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특히 페이스북 연구에서는 이게 거의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러닝 레이트나 뭐 웜업 이런 거 다 설정을 해 줬고 템퍼러처도 스튜던트 거는 고정을 시켜 줬는데 티처 거는 점점 웜업으로 진행을 해 줘서 진행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그멘테이션은 BYOL에서 사용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진행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보통 리니어 이밸류에이션이랑 파인 튜닝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리니어 이밸류에이션은 이제 인코더를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걸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다가 그 인코더를 프리즈를 하고 이제 마지막 리니어 레이어만 학습을 진행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런 것과 아니면 전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을 진행을 해서 성능을 평가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은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프리텍스트 태스크로 학습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학습대 내로 뭐 추가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나온 피처들을 KNN으로 클러스터링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텝은 간단하게 이제 학습이 완료가 됐으면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사용할 트레이닝 데이터로 먼저 그 피처들을 다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할 거에 대해서 이제 피처를 뽑아서 그 먼저 만들어 놓은 피처들이랑 이제 매칭을 해서 이제 K-니어리스트 네이버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학습이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니까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전혀 필요가 없고 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도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게 실험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결과를 먼저 보시면 이거는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위에는 레즈네 50을 백본으로 한 거고 밑에는 DIT 스몰로 실험을 진행을 한 거고 각각 뭐 파라미터 수는 이제 거의 동일하게 맞춰 놨고 만약 마찬가지로 스루풋도 거의 동일하게 비슷하게 맞춰 놓은 것들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해서 성능을 비교를 한 건데 여기는 이제 리니어 이밸류에이션 성능이고 여기는 KNN 성능을 비교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 리니어 이밸류에이션도 그렇고 KNN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성능이 다 좋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레즈네 50 같은 경우는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뭐 67.5, 67.0 이렇게 비슷한 것도 많았는데 DIT로 백본을 바꾸니까 성능 차이가 이전 거보다 정말 크게 많이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했을 때랑 성능이 굉장히 가까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들을 엄청나게 키워서 이제 학습을 추가로 진행을 해본 건데 이 앞에는 굉장히 파라미터도 작고 모델도 굉장히 작은 걸로 실험을 했다면 여기는 이제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죠. 근데 이제 성능을 확인을 해 보니까 다이노로 했을 때 VIT-B로 한 경우에 이제 성능이 굉장히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DIT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성능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좀 신기한 거 이 빨간색 화살표 두 개를 보시면은 얘네는 각각 동일한 세팅에서 그 패치 사이즈만 다르게 한 거예요. 근데 스루풋은 뭐 당연히 줄어드는 게 당연한데 뭐 성능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KNN으로 이제 피처를 가지고 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이미지 리트리벌도 해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미지 리트리벌로 옥스퍼드 앤 파리스 이미지 리트리벌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셋은 이제 세 가지 난이도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쉬운 거, 어려운 거, 정말 어려운 거 이렇게 뭐 나눠진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MAP로 이제 미디움이랑 하드 두 가지로 스플릿을 했다고 하고 그 결과를 확인을 해 보시면 이제 이게 옥스퍼드에 대한 거고 파리에 대한 건데 마찬가지로 이거를 베이스라인으로 한다면 슈퍼바이즈드 베이스라인으로 한다면 이 슈퍼바이즈드를 베이스라인으로 한 것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이거는 이미지넷에 대해서 프리트레인드를 했을 때 성능 차이가 이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구글 랜드마크 데이터셋으로 그냥 프리트레인드만 학습을 하고 그냥 테스트로 그냥 이 옥스퍼드 파리 이미지 데이터셋에다가 적용을 그냥 한 거예요. 뭐 이걸로 추가 학습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피처를 뽑아서 KNN으로 한 건데 이렇게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이닝하고 옥스퍼드 파리 이미지 데이터로 추가로 학습을 한 거보다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피 디텍션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아는 태스크는 아니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어 인리아 카피 데이스 데이터셋이라는 것 중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버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버전 중에서 이제 스트롱으로 뭔가 좀 많이 바꿔 놓은 그 데이터 셋으로만 진행을 했다고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리트리버 태스크인데 이걸로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랑 구분을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도 봤을 때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건 이제 다비스 2017 그 벤치마크의 데이터셋, 그 다비스 2017 데이터셋을 가지고 온 건데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를 이제 비디오로 나눠서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해 주는 건데, 이 연구의 방식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 이제 이런 프레임별로 아마 이 연구도 패치별로 이렇게 트래킹을 계속하는, 그 패치마다 어디가 점점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지를 계속 따라가는 그 연구인 것 같은데, 이 베이스라인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패치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패치가 어느 정도의 하이라이트가 되는지, 그 오브젝트가 뭔지를 계속 판단을 하면서 그 중간에 그 여러 개 있는 프레임들을 합쳐서 nearest neighbor를 모아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나온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넷으로만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테스트로는 그냥 그 추가적인 학습 전혀 없이 여기서 나온 그냥 어텐션 맵으로만 가지고 진행을 해 줬더니 이렇게 성능이 상당 부분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부터가 쪼금 되게, 저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 논문을 본 거기는 한데,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그 마지막 마지막 어텐션 블록에서 그 어텐션 부분에 대해서 뽑아서 맵을 뽑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그 발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이랑 거의 동일한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클래스별로 이건 이제 또 다른 작업을 해서 이렇게 그 부분별로 이렇게 분할을 해준 거고, 여기에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거는 그 코코 데이터셋에서 마스크를 가지고 와서 그 슈퍼바이즈 러닝을 한 거랑 그냥 다이노로 학습을 진행을 한 거랑 두 가지에 대해서 그냥 어텐션 맵만 진행을 뽑아 본 건데, 어 굉장히 깔끔하게, 슈퍼바이즈 러닝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뽑힌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건 이제 IOU를 계산을 해본 건데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죠. 뭐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냥 랜덤이나 슈퍼바이즈 러닝을 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어텐션 맵이 굉장히 잘 뽑힌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클래스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다르게 하이라이트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걸 이제 Attribution Guided Factorization Visualization이라고 하는 2020 년에 나왔던 논문이 있었고요. 그 논문에 나와 있던 방법을 통해서 각각 클래스별로 이렇게 레퍼런스 포인트를 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다르게 해줄 수 있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해 줬더니 마찬가지로 이렇게 레퍼런스 포인트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각각 하이라이트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트랜스퍼 러닝으로 진행을 해본 건데, 아마 이미지넷으로 학습을 하고 이제 이렇게 많은 데이터셋들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본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슈퍼바이즈 러닝을 한 것보다 대부분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이노에서 이제 사용되었던 그 기능들을 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해 봤는데, 먼저 첫 번째로 모멘텀 인코더를 사용했을 때랑 안 했을 때의 결과 차이를 보시면은 이거는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스와브에서 사용됐던 싱콘 루프 클러스터링 기법인데, 이거를 한번 넣어 봤더니 성능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연산량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이거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MC는 멀티크롭인데 멀티크롭은 그 앞에서 이제 뒤에도 아마 실험 내용이 있을 텐데 그런 멀티크롭은 이제 사용을 하면은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추가로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가 아닌 민 스퀘어 에러를 사용을 하면은 성능이 확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딕션 헤드를 사용을 해도 그렇게 성능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래서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것과 이제 나머지 BYOL, 모코 V2, 스와브 이 세 가지랑도 비교를 했을 때 이 맨 위에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치 사이즈를 제가 좀 다르게 실험을 요즘에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DIT 스몰 같은 경우에 16 by 16, 8 by 8, 5 by 5 이 세 가지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 VIT B 같은 경우에는 16 by 16, 8 by 8 이렇게 두 가지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왼쪽을 먼저 보시면은 파란색이 DIT고 주황색이 VIT인데 패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성능이 다 좋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대신에 스루풋은 당연히 점점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퍼포먼스랑 이 스루풋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여기서는 결론을 짓고 있고 사실 패치 사이즈가 작아지면은 그만큼 뽑아서 연산해야 할 패치들의 개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스루풋이 감소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치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티처 네트워크가 이제 그 여기 먼저 오른쪽 작은 표를 보시면은 모멘텀을 사용했을 때가 성능이 제일 좋았는데 모멘텀이 왜 성능이 좋은지를 간단하게 그냥 실험을 진행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에폭마다 이런 타번 애큐러시를 측정을 해 봤더니 티처 모멘 이 뭐 프리비어스 에폭 이거는 이전의 에폭에 학습이 되었던 스튜던트를 티처로 사용을 하는 거고 이거는 그전 이터레이션의 거를 티처로 사용을 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스튜던트를 그대로 티처로 사용을 하는 그 방법인데 얘네들에서는 이런 게 안 나왔는데 모멘텀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만 이렇게 모든 에폭에서 티처가 스튜던트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았고요. 그냥 모멘텀 인코더를 사용을 했더니만 이런 현상이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멘텀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콜랩싱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클렌징이랑 센터링이랑 샤프닝을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그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위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는데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렇게 엔트로피랑 KA 다이버전스 이 두 가지로 분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각각 분리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학습할 때 그런 플로팅을 해본 건데 이제 센터링을 뺐을 때랑 샤프닝을 뺐을 때 그리고 센터링이랑 샤프닝 둘 다 사용을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센터링만 사용을 했을 때나 아니면 샤프닝을 사용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보시면은 그냥 엔트로피가 샤프닝만 사용했을 때는 0에 수렴을 하고 센터링을 사용을 했을 때는 굉장히 큰 값에서 수렴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샤프닝은 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엔트로피를 굉장히 낮추는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0에 수렴하도록 학습이 되는 게 당연하고 그 반대로 센터링은 그 모든 그 한 디멘전에 대해서만 도미넌트 한 걸 방지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엔트로피를 굉장히 키우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이걸 실험적으로 증명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거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했더니 엔트로피가 정상적으로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K의 다이버전스도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0으로 수렴하는 걸 확인을 해서 결국에는 얘는 콜랩싱이 발생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는데 두 개 다 사용을 했더니 0에 수렴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까지만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 게
collapsing을 방지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멀티크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멀티크롭에서 이제 로컬 투 글로벌, 로컬이랑 글로벌이랑 함께 이제 혼합을 해서 커레스폰던스를 유지를 하는 그런 방식을 제안을 했었는데 이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어 여기가 이제 그냥 단순히 하나의 이미지를 두 가지 어그멘테이션만 진행을 했을 때고 이 밑에 세 가지는 작은 레졸루션에 대해서도 샘플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을 때 나온 결과인데 일단 이 빨간색을 보시면은 그 작은 레졸루션을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에 이제 300 에포까지 학습을 하면은 45 시간, 46 시간 동안 72.5의 탑원 애큐러시가 나오는데 그냥 이제 로우 레졸루션의 샘플들도 사용을 해서 하면은 24 시간만 학습을 했는데도 74.6의 성능을 보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뭐 물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메모리가 더 많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과 성능을 비교를 했을 때는 이런 로우 레졸루션의 샘플도 같이 뽑아서 학습을 진행을 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배치 사이즈에 대해서도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해본 건데 이제 128 부터 1024 여기 실험에서 디폴트로 사용한 건 1024 인데 여기서 128로 사용을 해도 그렇게 성능 하락이 크지 않죠. 한 2%만 감소를 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128 배치 사이즈를 사용할 때는 GPU가 하나만 필요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GPU를 뭘 사용했는지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GPU 하나로만 학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 만약에 배치 사이즈를 8로 했으면은 얘가 이제 좀 현격하게 떨어져서 그 35.2 50 에폭 정도 학습을 시켰을 때 35.2의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은 배치 사이즈로도 실험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실험 결과는 마무리가 됐고 이런 액티베이션 맵들을 뽑아 본 걸 다 이제 한 두 장, 한 장, 한두 장에 걸쳐서 이렇게 뿌려 놨는데 굉장히 어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나온 그 피처 맵보다 굉장히 깔끔하고 좀 더 잘 강조된 어텐션 맵을 보일 수 있다는 큰 강점이 있는 연구였고 그리고 이건 이제 TSNE로 그 피처들을 다 이미지넷의 피처들을 다 뽑아 본 건데 이건 이제 한글로 제가 좀 더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 조류가 모여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 원숭이나 오랑우탄, 고양이 여기가 전체가 개였고 그리고 여기에 뱀 따로 모여 있었고 여기에 나머지 파충류들 뭐 여기에는 음식들 뭐 사물 여기에는 탈 것들 이렇게 굉장히 클러스터링이 잘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피처 맵도 잘 나오고 그런 피처들도 잘 클러스터링이 되는 연구라고 확인할 수 있었고 배치 사이즈도 적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